영글리시 240회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같이 읽어볼 기사는 얼마 전에 끝난 한국의 대통령 선거 관련 소식을 골라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새롭게 익히게 될 표현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자, 우리가 꼭 기억해 둘 만한 사용 방법, 조금 잘못 알 수도 있다,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는 그런 동사들을 정리했는데, 잠시 후에 자세한 내용 같이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기사의 내용 듣고 나서 중요한 표현들, 그 다음에 핵심 표현 정리하면서 이번 기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If there is one characteristic that defines Lee Jae-myung, South Korea's new president, it's that he is a survivor. He has survived criminal charges, a near-fatal stabbing attack, and the martial law enacted by his fiercest enemy, former President Yoon Suk-yeol. Now he is taking on what may be his toughest test yet. He must lead a deeply divided nation through daunting challenges, both at home and abroad. Mr. Lee, who won South Korea's presidential election after his opponent conceded early Wednesday, takes office as one of the most powerful presidents that South Korea has elected in recent decades. Much of South Korea's political power is concentrated in the presidency, and Mr. Lee will also wield considerable control over the National Assembly, where his Democratic Party holds a large majority of seats. 이번 영상에서 꼭 우리가 익혀두어야 할 세 가지 핵심 표현 이렇게 한번 골라봤습니다. 자, 첫 번째가 동사 표현이 되겠는데 survive 라는 동사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어디에서 살아남다, 무엇보다 오래 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그 목적어가 무엇인가? 타동사 survive 이 단어의 목적어를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살펴볼 표현입니다. take on 이라는 동사구가 되겠는데, 자, 무엇을 맡아서 일을 하다 아니면 어디에 맞서다 이런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도 굉장히 중요한 동사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기다, 우승하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타동사 win 이 동사의 목적어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세 가지 표현 집중적으로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핵심 표현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survive, 어디에서 살아남다, 무엇보다 오래 살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survive라는 타동사 뒤에 목적어가 어떤 것들이 오느냐 하는 겁니다. 예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she survived the plane crash.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비행기 사고가 일어나게 된 거죠. 여기에서 살아남았다. 어떤 전치사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survive라는 동사 뒤에 바로 어떤 사건, 사고, 그러니까 살아남았다라고 할 만한 그런 일들이 뒤에 명사로 곧장 따라 나오는 그런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surgery라고 말했기 때문에, 자, 수술을 받았는데 그 수술에서 살아남았다 그런 얘기니까 잘 버텼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문장을 보시게 되면은 only a few animals survived the forest fire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이제 survive라는 것은 바로 산불이 발생했고, forest fire, 자, 산불이 발생했고 그 산불에서 살아남았다, 생존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건, 사고가 뒤에 목적으로 오게 됩니다. 자, 무엇에서 뭐뭐로부터 이렇게 되는데, 자, 전치사는 필요 없고 바로 그 사건, 사고에 해당하는 그런 명사가 오면 되겠습니다. 자, 또 다른 문장 하나 더 살펴볼 텐데, He survived his wife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는 그의 아내보다 오래 살았다.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생존했다는 그런 개념보다는 누구보다 오래 살다 이런 뜻으로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핵심 표현입니다. take on. 자, 무엇을 맡다 아니면 어디에 맞서다 이렇게 되는데, 잠시 후에 기사에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겠지만 I can't take on any more work right now. 자, 지금 당장으로서는 일을 더 맡아서 할 수 없는 상황이다. any more work. 이것을 더 맡을 수 없는 상황, 너무 벅차거나 시간이 없거나 이런 의미로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 자, 다음 문장 또 하나 보겠습니다. The boxer took on his toughest opponent last night. 그러니까 가장 강력한
가장 힘든 그러한 적수와 맞붙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디에 맞선다라는 그런 개념이죠. 가장 강력한 적수 상대방과 맞붙은 경기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We are not afraid to take on big challenges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우리는 커다란 도전, 커다란 위험, 큰 난관 이런 것에 take on, 맞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문맥상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일을 맡아서 한다는 의미가 되는 건지 아니면 어디에 맞서다, 역시 중요한 맥락을 파악하는 것이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핵심 표현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win 하게 되면 이기다 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우승하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win의 목적어는 내가 경쟁에 참가한 나와 맞붙는 상대방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지금 예문을 통해서 어떤 목적어가 뒤에 따라오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주로 이제 경기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상을 받았을 때 메달을 획득했다 이렇게 말할 때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선거에서 우리가 흔히 당선되었다라고 말하는데 예문을 통해서 반드시 기억을 해 두시기를 바라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he won the game. 자, 그러니까 여기서 그가 이겼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이긴 목적어는 바로 상대방이 아니라 그가 참가한 경기가 되는 겁니다. 그가 직접적으로 맞붙은 상대방이 아니라 그가 참가한 경기 대회 자체가 목적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2점 차이로 경기에서 우승했다 이런 의미가 된다는 거죠. She won the gold medal in figure skating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figure skating에서 금메달을 땄다, 획득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노력 끝에 상을 받았을 때 우리가 win이라는 동사를 쓸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They won the war after years of fighting. after years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 해 동안, 몇 년 동안 싸운 다음에 그들은 전쟁에서 이겼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상대방 국가가 목적어가 아니라 바로 그 전쟁 자체가 목적어라는 점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He won the presidential election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그가 대통령 선거에서 won, 당선되었다 이렇게 보는 게 좋겠죠. 물론 이겼다, 우승했다라는 말도 되겠지만 선거라는 목적어니까 아무래도 당선되었다라는 표현이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자, 또 다른 하나 예문 더 보겠습니다. He won $10,000 in the lottery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lottery 이 단어는 바로 복권이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복권에서 만불을 땄다, 복권에 당첨되었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이번 기사의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If there is one characteristic, 여기까지 일단 끊어주겠습니다. 자, 만약에 한 가지 특징이 있다면, 자, 한 가지 특징이 있다면 어떤 특징입니까?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끊어서 볼 텐데, that defines 이재명. 자, 이재명을 정의 내릴 수 있는, 자, 무엇에 대한 정의를 내리다. 정의를 설정하다는 얘기인데, 자, 이재명을 정의 내릴 수 있는, 이재명 누굽니까? South Korea's new president. 자, 한국의 새롭게 당선된 대통령인 이재명에 대한 정의를 내릴 수 있는 한 가지 특징이 있다면, 한 가지 characteristic이 있다면, it's that he's a survivor. 자, 그는 survivor라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 사람을 정의 내릴 수 있는 한 가지 특징이 있다면 바로 그는 생존자이다, 살아남은 자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왜 그럼 이런 표현이 등장하는가? 자, 구체적인 내용을 뒤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He has survived. 자, 그는 살아남았습니다. 자, 어디에서 생존했느냐, 무엇으로부터 살아남았느냐 그런 얘기인데, criminal charges, 여러 가지 형사상의 사건으로 기소가 되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a near fatal, 치명적인 stabbing attack, 칼로 찌르는 공격,
그러니까 부산에서 목에 칼로 찔렸던, 그래서 목숨이 위태로웠던 바로 그 사건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도 살아남은 사람이고, and the martial law enacted by his fiercest enemy, former President Yoon.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세 번째로 살아남은 것은 바로 martial law, 자, 계엄법이죠. enacted by his, 그의 가장 강력한, 가장 fierce, 사나운 강력한 그런 의미인데, 자, 이재명의 가장 강력한 enemy, 상대방이었던 former president Yoon, 전 대통령 윤 대통령에 의해서 시행되었던 enacted, 시행되었던 바로 계엄법, 계엄령에서도 살아남은 사람이다. 자, 계엄령에서 살아남았다는 얘기는 나중에 밝혀진, 지금 현재도 수사 중이고 밝혀진 내용이지만, 체포해서 어디로 이송하라는 구체적인 명단과 방법이 제시되었다는 것이 최근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차례의 형사상의 재판과 그리고 직접적인 물리적인 공격을 당한 것도 있겠고, 그리고 계엄령을 발동함으로써 그를 제거하려고 했던 여러 차례 이런 시도에서도 살아남았다. 그래서 그 사람을 정의 내릴 수 있는 한 가지 특징이 있다면 바로 그는 survivor, 생존자라는 것이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 계속해서 살펴보죠. Now he's taking on what may be his toughest test yet.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두 가지 표현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는 taking on, 맡아서 해야 된다. 앞으로 맡아서 해결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해결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죠. What may be his toughest test yet.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해 둘 만한 표현인데,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아랫부분에 보시면은, 자, 최상급과 yet 라는 부사가 만났을 때, 자, 이 문장의 최상급은 바로 여기서 toughest, 가장 힘든, 가장 어려운 이라는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이 형용사의 최상급과 그 다음에 yet 이렇게 왔기 때문에, 자, 이 표현이 최상급과 만나게 되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본 것 중에서 역대급으로 어떠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이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는 now he is taking on, 맡아서 하게 될 것이다. 어디에 맞서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디에 말입니까? 지금까지 그가 테스트 당했던 역대급 테스트, 가장 힘든 그가 테스트가 될지도 모를 그런 일에 맞서야 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He must lead a deeply divided nation. 그러니까 깊이 분열된, 그러니까 이념적으로, 특히 우리나라는 그렇죠. 지금 현재 이념상으로 깊게 분열된 nation, 국가를 he must lead, 그는 이끌어 나가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말입니까? Through daunting challenges, 벅찬 도전. 그러니까 굉장히 위협적인 그리고 벅찬 도전을 통해서 깊이 분열된 deeply divided nation을 he must lead. 그는 이끌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어떤 상황에서냐? both A and B, A와 B 두 가지 상황에서 그런 얘기인데, at home, 국내적으로 뿐만 아니라 and abroad, 국외적으로도 그렇다. 자, 국내적으로는 굉장히 분열된, 이념적으로 분열되었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기도 하지만, 자, 이것이 이제 국제 관계에서도 마찬가지, 지금까지 추락했던 위상을 올려야 되는, 그래서 국내외적으로 양쪽으로 모두 가장 toughest, 그러한 힘든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 계속해서 살펴보죠. Mr. Lee, who won South Korea's presidential election after his opponent conceded early Wednesday.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 부분, Mr. Lee, 자, 이 부분이 주어가 되는 것이고, 자, 이 주어에 직접적으로 연결된 동사는 바로 takes office,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재명은 take office, 취임했다, 이런 얘기죠. 취임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어떤 이재명이냐 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who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가 이재명을 수식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수식을 한 다음에 동사 부분을 해석을 해보죠. Mr. Lee, who won South Korea's presidential election. 그러니까 한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won, 당선된 그런 얘기죠. 언제 말입니까? After 이 부분부터 또 보죠. After his opponent conceded early Wednesday. 자, 수요일 일찍 그의 상대방, his opponent. 다시 말해서 국민의힘의 김문수 후보를 가리키는 거죠. 그의 상대방이 conceded, 패배를 인정한 다음에, 그러니까 수요일 오전 그의 상대방 후보였던 국민의힘 후보가 conceded, 패배를 인정한 다음에 한국의 대통령으로서 최종적으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takes office, 취임을 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뭐로서 취임합니까? As one of the most powerful presidents. 자, 한국에서 가장 강력한 대통령 중 한 사람으로 취임하게 된다 그런 얘기인데, 자, 여기서 말하는 건 한국에서 가장 강력한 대통령으로 취임한다는 이야기는, 자, 이제 상황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계엄령 내란으로 인해서 조기 대선이 실시되었고, 거기다가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된 계기는 국회 과반석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정부 여당을 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 부분부터 더 살펴봐야 될 텐데, 가장 강력한 대통령을 했는데, The South Korea has elected in recent decades. 자, 최근 수십 년 만에 한국이 선출한 가장 강력한 대통령 중 한 사람으로서 takes office, 취임을 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Much of South Korea's political power. 자, 한국의 정치적 정치력. 자, 한국 정치에서 파워는 is concentrated, 집중되어 있죠. 어디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In the presidency, 대통령직에 집중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한국은 대통령 중심제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권한이 대통령에게 몰려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Mr. Lee will also wield considerable control. 그리고 또 이재명 대통령은 wield, 권력을 행사할 것이다. considerable, 상당한 대단한 어마어마한 control, 통제권을 행사하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디에서요? Over the National Assembly, 국회를 통해서 말이죠. 자, 이 국회에서 where his Democratic Party, 그가 속해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holds,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취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잡고 있다는 얘기인데 a large majority of seats, 그러니까 과반수 의석. 여기서 말하는 seat는 바로 국회 의석을 가리키는 겁니다. 과반수 의석을 쥐고 있는 한국 국회를 통해서 엄청난 양의 considerable control, 이것을 wield, 행사하게 될 것이다. 권력을 행사하다, wield.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If there is one characteristic that defines Lee Jae-myung, South Korea's new president, it's that he is a survivor. He has survived criminal charges, a near-fatal stabbing attack, and the martial law enacted by his fiercest enemy, former President Yoon Suk-yeol. Now he is taking on what may be his toughest test yet. He must lead a deeply divided nation through daunting challenges, both at home and abroad. Mr. Lee, who won South Korea's presidential election after his opponent conceded early Wednesday, takes office as one of the most powerful presidents that South Korea has elected in recent decades. Much of South Korea's political power is concentrated in the presidency, and Mr. Lee will also wield considerable control over the National Assembly, where his Democratic Party holds a large majority of seats. 자, 이번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 둘 만한 어휘들 정리를 해보죠. 자, survive. 잠시 전에 우리가 예문을 통해서 살펴봤는데 어떤 사건, 사고나 목숨을 그러니까 살아남는다라는 말에 걸맞은 그런 목적어, 그런 명사로부터 어디에서 살아남다 그런 얘기인데, 자, 어떠한 전치사도 필요 없습니다. 바로 survive
목적어 이렇게 된다는 거죠. 목적어로부터 살아남다, 목적어보다 오래 살다라는 의미가 있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로 criminal charges, 형사상의 재판에 기소가 된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stab, 자, 동사가 되겠죠. 칼로 찌르다 그런 얘기인데, 자, 목에 찔린 그 사건을 가리키는 그 단어였습니다. 그리고 법으로 제정하고 시행하다라는 동사 바로 enact가 되겠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을 맡아서 처리하다, 아니면 어떤 위험한 힘든 일과 맞서다라고 할 때 take on 이라는 동사구가 있었고, 그리고 daunting, 예, 그러니까 벅차고 위협적인 이런 의미를 가지게 된다는 거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에 계속 이어서 at home. 자, 우리가 집에서라는 의미도 됩니다. 물론. 그러니까 문맥으로 봐야 되겠죠. 집에서라는 의미인지 국내에서라는 의미인지는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concede. 자, 그냥 인정하다라는 의미도 되겠지만 패배를 인정하다라는 동사 concede. 자, 그리고 take office, 이 표현은 워낙 자주 등장했던 표현입니다. 취임하다, 공직에 취임하다라는 의미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이제 office란 단어가 그냥 단순하게 사무실도 되겠지만 공직을 가리키는 그런 단어가 office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office를 take, 취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가 취임하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wield. 자, 가진 권력을 행사하다라는 의미가 되겠고, 그리고 양이나 정도면에서 대단한, 엄청난이라고 할 때 우리가 considerable 이란 형용사를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 살펴본 내용은 he survived a knife to the neck 이렇게 되어 있는데, a knife to the neck, 바로 이 부분이 목에 칼로 찔리는, 그래서 정맥이 절단되고 동맥까지 불과 0.1mm가 남아 있어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았다 이렇게 이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He survived a knife to the neck. Now he'll lead a divided South Korea. 자, 이제부터 그는 divided, 분열된 한국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게 될 것이다 라는 제목의 6월 3일 뉴욕타임스 같이 읽어봤습니다.